됩니다. 총이 이제 개념적으로는 타겟, 포인트 컷, 에스펙트, 어드바이스, 조인 포인트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개념이죠. 타겟은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로직이 들어가는 코드들이 있죠. 업무와 관련된 것, 실제 업무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중심 어떤 업무와 관련된 것들, 그런 메소드들의 메소드들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 클래스, 그것을 우리가 타겟 클래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메소드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실행되어야 되는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를 우리가 에스펙트라고 부르고요. 에스펙트 내부의 각각의 메소드를 우리가 어드바이스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포인트 컷은 표현식이 나중에 표현식 보시게 될 겁니다. 표현식이기 때문에 그건 정의일 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얘를 포인트 컷 메소드와 어드바이스 메소드 사이의 관계를 내가 이용을 해서 얘들을 가지고 와서 해시맵 상태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작업 우리가 조인 포인트라고 한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두 개의 숨겨진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는 위버, 위빙 클래스, 위빙을 하는 위버.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락시 클래스. 두 개가 내부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빙을 하게 되면 일단은 두 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컷 메소드와 어드바이스 메소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식에 정의되는 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어떤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면 어떤 클래스? 프락시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만들어서 프락시 클래스 내부에 해당되는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필드가 존재하고요. 그 필드에 데이터를 딱 채워줍니다. 누가요? 위빙. 그 과정이 그게 위빙이에요. 위빙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위버가 있고요. 그리고 위버가 그 역할을 한 다음에 자기는 종료하고 외부의 서비스가 될 시점에 그때 프락시 서버가 이제 작성된 객체가 생성됐죠. 걔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해석된 결과, 즉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됐죠. 그럼 프락시는 이미 어떤 포인트 컷 메소드가 어떤 어드바이스 메소드와 연결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드바이스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죠. 누가요? 프락시가. 이렇게 요 구성으로 된 게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우리가 AOP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AOP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에스펙트는 바깥에 존재합니다. 외부 클래스고 실제로 운영 서버나 아니면 개발 시스템은 왼쪽에 나와 있는 얘라는 거죠. 두 개를 완벽하게 분리를 해주는 거죠.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 place order라고 하는 주문, 그 다음에 ship order라고 하는 주문을 이제 배에 싣는 거, 여기 안에서 원래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의 코드가 체크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죠? 바뀌게 되면 내부 코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배포를 할 때는 전체 컴파일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변경되는 변경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처럼 AOP를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운영 서버에 전혀 영향을 안 주면서 요 에스펙트라고 하는 얘만 컴파일해서 따로 올려주면 되겠죠. 굉장히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필요한 개념이죠. 적절하게 쓰면. 만약에 뭐 그냥 로그만 하고 싶다.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 로그V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걔가 전체 클래스의 코드에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 코드를 다 전부 다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물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편리하게 그 코드 수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AOP가 그 중에 중요한 대안을 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개념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텍스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 language. 자, 표현식이에요, 표현식. expression 식이죠. 자, 포인트 컷에 대한 건 포인트 컷. 자, 실제로 포인트 컷은 어디에 지정이 되느냐면요. 포인트 컷은 어드바이스 메소드 상단에 지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법이 있답니다. 포인트 컷 익스프레션을 하고요. 우리가 볼 때 포인트 컷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서비스 쪽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실제로 작동하는 그쪽에 메소드 상단에 붙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쪽에는 1절 이름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지 않고요. 얘는 어드바이스 상단, 메소드 상단에 올라가는 표현식입니다. 자, 액세스 스파이어. 제가 자바에서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했죠? 액세스 스페시파이어. 우리가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프로텍트냐, 아니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패키지냐. 패키지는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는 호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프라이빗 클래스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네요. 프라이빗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프라이빗 클래스 아시죠? 프라이빗 클래스 예전에 제가 그 뷰티 패턴 할 때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내부 클래스, 우리가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프로텍트냐 이거는 외부 서로 다른 별도로 분리된 내부 클래스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 자바라고 하는 코드 안에서 내가 외부에 쓰이게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클래스는 다 퍼블릭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대부분 퍼블릭이고 프로텍트는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상속받은 자식은 부모의 객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봤을 때는 내부의 필드가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아무 상관없죠. 내 클래스 내부에서 있는 메소드는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부에 만약에 클래스가 저희가 되어 있다면, 근데 보통은 여러분 가만 보시면 그 필드가 클래스가 올 수 있죠. 클래스 객체가 올 수 있죠. 필드가 가능하죠? 필드가 클래스가 올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구현을 한 것뿐이죠. 내부 클래스는 인자로 그냥 딱 이렇게 필드로 딱 있는 게 있고, 그냥 하나의 어떤 클래스 내부에서 다른 어떤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이 액세스 스페시파이어에서 접근 제한자로 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퍼블릭이죠. 일반적인 퍼블릭이고, 퍼블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리턴 타입입니다. 여기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먼지 타입의 분수죠. int 분수 리턴해줄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패키지. 단독으로 우리가 보통 클래스 파일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클래스 파일 이름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폴더에 존재하면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패키지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클래스 파일 이름 뭡니까 하면 어떤 패키지에 속해 있는 어떤 클래스인데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해당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소드 보이죠? 메소드 이름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예전에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메소드의 그 함수, C 함수라고 했죠. 함수라고 얘기할게요. 자, 메인 함수가 상단에 있고 구현된 다른 어떤 그 함수가 하단에 있어요. 근데 메인 함수에서 하단에 있는 메소드를 함수를 호출할 때요, 뒤에 있으면 호출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실행하니까, 절차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메인 함수 상단에 미리 선언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return type 함수명, 그 다음 괄호 안에다가 parameter type. 보통 우리가 함수 선언을 어떻게 합니까? 타입과 변수를 같이 선언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타입만 선언해 주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함수의 메소드의 프로토타입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뭐 들어갈지 중요하지는 않죠. 그때 호출되는 해당 메소드에서 적용을 할 테니까.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포인트 컷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딱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이 위치가 메소드 위에 있습니다. 그럼 그 메소드는 언제 호출한다고요? 이 패키지에 속해 있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 이게 상당히 제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가 실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표현식이라고 해요. 표현식은 표현식인데 뭐라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포인트 컷 엑스프레션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식. 이 정보를 가지고 리빙이 묶어주는 거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에 있는
포인트 컷 맞죠? 타겟에 있는 포인트 컷과 얘가 실제로 하단에 실제 메소드 등장합니다. 메소드 얘는 어드바이스 둘 사이를 이렇게 조인트 해주죠. 그걸 이 작업을 해주는 게 위빙이고요. 그 다음에 위빙적인 결과를 담아서 외부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때 처리해주는 애가 바로 프락시고요. 자, 이 심볼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애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 다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저게 어떤 것에도 대응이 되는 여러분 그 미국사 할 때 오크 배웠나요? 오크? 그 레귤러 익스프레스는 아세요?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스에서 보게 되면 꼭 정규 표현식을 안 하더라도 뭐를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를 표시할 때 에스테릭이 붙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해당되는 연결된 지점에 레코드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있어도 상관없죠. 0개 이상을 가리키잖아요. 에스테릭은 0개 이상의 어떤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점은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상 점점. 그래서 하나 이상의 대응된다고 할 때 이렇게 점점이 붙고요. 그 다음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죠. 별표를 쓴 게 에스테릭. 표현식에서 쓰는 이제 심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위에다 용어를 해놨을 텐데 보이죠? AS가 지금 들어가는 게 Access Specify입니다. RT가 Return Type, 패키지의 패키지 탭,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메소드 네임. 그럼 보면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이 별표는 Access Modifier에 쓰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죠? Access Modifier 쪽에 별표가 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클래스든 상관없다. 네가 뭐 퍼블릭이든 뭐 프라이빗이든 프로텍트든 상관없어. 해당되는 그 포인트 컷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리턴 타입 상관없어. 심지어는 없어도 돼 이럽니다. 무엇이 와도 돼. 그 다음에 패키지 상관없어. 어떤 패키지든.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패키지에 같은 메소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둘 다 해당되는 그 클래스의 내부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그 다음에 메소드 네임. 요거 하나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어떤 메소드를 실행만 하면 얘가 다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건 적절하게 잘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점점은 뭐냐면 패키지. 하나 이상의 패키지. 또는 내부 아래 하부에 있는 서브 패키지. 주로 쓰는 게 파라미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어디 갔어? 얘를 만약에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 쓰고 여기에 별표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점점이 올 수도 있어요. 별표가 오면 인자가 없어도 돼. 있어도 상관없어. 이겁니다. 근데 점점이 오게 되면 뭐냐면 인자가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별표 올 수 있죠? 별표? 여기에도 별표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별표 오면 이 패키지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선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써도 되죠? 그것도 가능해. 근데 만약 점점이 오면 패키지 그 타입으로 된 클래스는 처리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별표. 무슨 리턴 타입은 상관없어. 패키지. 별표. 무슨 패키지는 상관없어. 보통 특정할 때 이게 가려줘야 되겠죠.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절하게 요 심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요 설명은 뭐 읽으시고요. 요 경우에 이게 지금 access modifier, access specifier군요. 접근 제한자. 그 다음에 return type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가 왔어요. 모든 패키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모든 패키지에 인데 근데 리턴 타입이 보이드로 해놨네요. 모든 패키지인데 자 ID ID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있죠. 이 메소드가 있으면 이 어드바이스와 연결해줘 이런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어, 해당 클래스가 퍼블릭이고 리턴 타입이 I 모든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가 정수를 리턴하는, 그리고 그 메소드가 E가 포함이 되어 있다. E가 메소드 이름이 E가 포함이 된 건데 인자는 존재해야 됩니다. 땡땡 인자는 존재해요. 인자는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쉽게 얘기하면 보이드 타입의 모든 패키지를 찾습니다. 다 찾는데 ID 그 메소드 이름이 ID예요. 근데 여기 리턴 되는 건 아무 보이드죠? 아무런 인자를 받지 않는. 왜냐하면 얘를 별도로 하게 되면 곤란한 게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내부에 파라미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별도가 들어가면 파라미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리턴 타입이 E인 메소드인데 그 메소드는 어떤 패키지에 존재해도 됩니다. 근데 E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자는 파라미터는 하나 이상 존재해요. 이것도 파라미터 하나 이상. 얘는 뭐죠? 진짜 무적이죠. 자, 리턴 타입도 마음대로, 패키지 타입도 마음대로, 함수 이름도 마음대로. 다만 뭐만 없으면 됩니까? 파라미터 타입만 없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되겠죠. 이거는 모든 패키지의 모든 메소드인데 인자가 하나에 서 있는 거. 얘는 리턴 타입은 아무거나. 근데 패키지명은 com.apt고요. 이후의 패키지, 요 이후에 또 다른 패키지 네임이 있을 수 있겠죠? 있다면, 그죠? 모든 패키지, 그 다음에 get 메소드고요. get 메소드로 시작해야 되겠죠? 인자가 없는 거. 이런 표현식이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게 될 표현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가 Asp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얘가 누가 얘를 지원하는가 그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스프링의 AOP를 우리가 쓰겠다는 겁니다. 스프링의 AOP는 내부적으로 Aspect-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스프링 JDBC가 내부적으로 결국은 OJDBC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JBoss라고 하는 이것도 통캣과 같은 바스 서버입니다. 얘는 무료죠. 제가 얘도 많이 쓰이게 된 이유가 무료인데다가 개인적인 프로젝트 만들 때 소규모 어떤 시스템 만들 때 상당히 좀 그때 대안적으로 제시됐던 거라서 어쨌든 우리는 스프링 AOP를 써서 AOP를 구현할 겁니다. 자, 방법은 건 뭐냐? 자, XML 보세요. 얘는 XML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상단에 있는 거 XML 방식인데 우리는 Aspect-J의 애노테이션 방식으로 할 겁니다. XML 설정 방식을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의 스프링 컨테이너 쪽에 우리가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있어요. 추가해 줄 때 애노테이션으로 쓰겠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썼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존에 썼던 게 컴포넌트 스캔을 썼죠. 컴포넌트 스캔은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프링 AOP의 애노테이션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 별도로 우리가 설정했죠. 컨테이너 그 설정 파일에다가 tx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spect-J에서 애노테이션 제공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해당되는 클래스가 Aspect면, 즉 얘가 Aspect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빙이 되고 프락시 객체가 만들어져서 서비스 할 테니까. 그래서 상단에다가 우리가 Aspect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인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before, after, after returning, around, around throwing, 그죠? 에러가 발생하면 실행되는 어드바이스. 어떤 메소드가
호출된다면 여기서 정의한 포인트 코스트 익스프레션으로 정의한 메소드가 실행된다면 걔가 실행되기 전에 before annotation에 붙어 있는 advanced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어떤 메소드의 실행이 끝나면 after annotation에 붙은 advanced 메소드가 실행합니다. 자, 이건 실행 결과 실행한 다음에 리턴 하라는 겁니다. 실행 결과를 리턴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건 에러 날 때 어라운드가 뭐였지? 잠깐만요. 어라운드가 여기는 둘 다 한다는 얘기죠. 실행하기 전에 한번 실행하고 실행된 후에 다시 실행하는 거. 두 번 실행하는 겁니다. 자, AOP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구현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프로덕트 서비스를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기록하는 거 관련된 에스펙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럼 타겟 클래스가 얘죠. 얘가 타겟 클래스고요. 얘가 에스펙트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얘가 포인트 컷이죠. 포인트 컷은 서비스의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해당 어떤 플로우 작업이 일어날 때 실행될 에스펙트 내부에 있는 어드바이스, 그죠? 클래스 메소드죠, 그죠? 그럼 1, 얘가 실행되고, 얘가 등록이 되고, 포인트 컷하고 연결해주고, 타겟 서비스에서 포인트 컷 연결해주고, 순서가 좀 조인트 포인트하고, 위빙한 다음에 프락스에서 서비스가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기본 프로젝트는 그냥, 만들게요. 지금 설정 쪽까지는 지금 만들어 놨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파일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는 퀵스타트로 해서 웹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웹 적용되게 바꿀 수 있겠죠? 자, 네이버 프로젝트에서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볼 수 있죠? 직접 우리가 그 스트링 컨테이너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에 그룹 아이디가 org 히스토리 그 다음에 스프링 AOP 이렇게 만드시고요.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할게요. 여기 수업 자리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AOP AOP 여기 있죠? 바꿀 게 좀 있죠. 1.7이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바꾸겠습니다. 빌드 패스에 1.7을 요거 설명해 드릴까? 잠깐만. 읽는 건데. 자, finish. 컴파일 쪽 가볼까요? 컴파일러 쪽. 11. 요거는 이제 웹 프로젝트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요 이제 프로젝트 파사드에 있는 웹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구조.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플로이먼트 어셈블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웹이죠, 웹. 됐고. 다른 거 특별하게 더 고칠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끝났으면 이제 폼 쪽에 지금 저희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추가해야 될 파일이 잠깐만. 소스 쪽에 지금 폴더 집어넣어도 아마 다 넣었을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하단에 있는 제 유닛은 이거 딴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딴 거네요. 제가 얘를 안 지울게요. 왜냐하면 폴더 막 지우고, 왜냐하면 메이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막 폴더 지우고 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냥 이게 제 유닛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둘 거고, 나머지 부분은 좀 상단에 있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지금 기본적인 것만 갖다 두고
돼 있어? 저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좀 저기 웹이나 필요 없는 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여기에 적합한 것만 일단은 남이 필요 없는 것들 AOP 쓰면 저게 자동적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라이브러리도 안 쓸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혹시 기록을 테이블로 하고 싶다. 그럼 이 부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둘까요, 얘는? 그래서 두고 오라클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그대로 두고 저희는 물론 쓰지는 않을 거지만 제 이유 때 그대로 두고. 자, 그렇다면 이제 추가해야 될 게 보자. 스프링 AOP 좀 추가해야 됩니다. 스프링 AOP. 디폴트로 아마 스프링 AOP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냥 스프링 웹 할 때도 그렇고 또 스프링 빈 할 때, 코어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코어하고 컨텍스트 메인 체인에 넣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AOP가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굳이 내가 여기다 굳이 기술할 필요 없겠죠. 들어갈 테니까. 일단은 메이븐의 빌드 프로젝트 한번 메이븐 볼게요. 뭐야? 이거 프린트 안 했나? AOP. 이거는 고칠 거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됐구나. 그 이름을 안 맞아서 제가 요걸 또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고쳤습니다. 고쳤기 때문에 다시 빌드 해야 되겠죠. 자, 끝났고요. 이제 들어간 거 보면 이건 기존에 있던 거고 이건 뭐 그 다음에 스프링 AOP 안 들어가는구나. AOP를 그럼 가져오겠습니다. 자, AOP를 가져오기 위해서 스프링 EL이 들어갔었나요? AOP 안 들어가고 이 익스프레션 얘가 들어갔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메이븐 센트럴 레파지토리 가서 스프링 AOP 검색을 해서 자, 스프링 AOP 저는 4.3.6 했죠. 나중에 여러분 JDK 버전 올리면서 스프링 버전 올린 다음에 한번 맞춰보는 작업을 하세요. 아니면 스프링 버전별로 해서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정보가 미리 사전에 나와 있으면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4.3.6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AOP 쪽 그런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너무 안되죠. 뒤에다 볼까? 이게 순서적으로 좀 안고 이게 여기다 쓰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 복사해서 한꺼번에 옮겨주고요. 컨트롤 쉬프트 A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드 코딩을 피하기 위해서 마우스 때문에 쓰겠네. 이렇게 해서 스프링 AOP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게 aspect-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다시 여기로 가서 expect-j expect-j runtime, weaver 런타임 필요합니다. 런타임하고 위버가 다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요걸 잠깐 볼게요.
여러분 아까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 스프링 AOP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인데 사실은 에스펙트 J를 한국과 개발된 겁니다. 마치 스프링 웹이 MVC가 HTTP 서블릿을 한국과 구현했듯이 실제로 이러한 작업들을 처리해 주는 건 에스펙트 J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거기서는 좀 이제 사용법이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하고 통합도 안 돼 있죠. 스프링하고 통합을 하면서 개발된 게 바로 스프링 AOP입니다. 스프링 AOP는 내부적으로 에스펙트 J를 쓰는데, 아까 그 로직을 잠깐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세팅과 관련되는 문제. 이게 아니고 어디 있어? 이인가? 잠깐만요. 예. 자, 아까 앞에 이걸 잘 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세팅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얘가 지금 타겟 클래스죠. 얘가 에스펙트 클래스입니다. 얘가 어드바이스 메소드고요. 얘가 포인트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해서 리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리빙 하는 역할이 얘죠. 실제로 조인 포인트의 작업 자체를 우리가 리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리빙이 마지막 공간에 프락시 서버 프락시라고 하는 것을 객체를 만들어서 얘한테 자기가 조인한 정보들을 셋하겠죠? 그 필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적으로 얘는 사라지고 얘가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틀려요. 리빙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필요하고요. 프락시는 실제 실행되는 겁니다. 실행. 그래서 런타임 두 가지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 교재에서 보게 되면 수업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업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추가적으로 지금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는데 얘는 에스펙트 J의 런타임이에요. 프락시. 얘가 프락시입니다. 프락시를 작동시킨 놈이에요. 그 다음에 프락시가 이제 실행되기 직전에 프락시를 생성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리빙한다. 그 작업 리빙이죠. 리버가 리버가 그 조인 포인트 작업을 하고 작업의 결과물을 런타임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런타임이 이제 딱 실행하고 있다가 딱 실행될 때 얘 누굴 실행시켜야 돼? 그 작업을 해주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두 개를 지금 메이븐에서 찾아보면, 메이븐 저장소에서 찾아보면, 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위버 런타임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위버. 여기 제가 한 거는 1.6.6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시점에 제가 그걸로 아마 테스트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발표가 된 시점 기준을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2023년인데 우리가 한 게 2020년이죠. 2020년. 이게 6월. 제가 1.6 뭐라고 했죠 제가? 뭘 썼지? 그때 테스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1.6.1이죠. 11. 사실은 한번 다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지금 원래 이제 이렇게 제가 새롭게 되면 2020이니까 요 시점까지는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작동할까? 이렇게 복사해놓고 돌려보고 실행해보고 안되네 하면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지금 됐던 게 이제 이 1.6.1인데 솔직히 얘는 2021년 기준이죠. 얘가 작동 안 될 일은 없겠죠, 그죠? 올려보고 싶은데, 일단 나중에 이제 테스트 삼아 여러분들이 상위 버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버전을 다시 맞추는 작업도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6.11 이걸 할게요. 제가 런타임 시점에 실행한다. 스코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런타임 시점에 실행하는 자드 파일인데 이걸 해제할게요. 스코프에서 이걸 빼겠습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실행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얘는 expect JWeaver 버전이라고 다시 추가해 놓을게요. Weaver 버전. 1.6.1이었죠. 1, 2. 제가 똑같이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나중에 이제 어떤 조합을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웨이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는 이제 그레이드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상호 이제 이렇게 관련 뭐죠? 동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내 이클립스 버전, 또 내 툴의 버전과 그 다음에 JDK 버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버 작업이 끝나면 필요한 런타임, 이렇게 런타임 가지고 와서 이것도 똑같은 버전을 할게요. 거의 초기에 나온 거라서 만약 안 된다. 지금 OS가 바뀌었죠. 그럼 이 한계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버전을 맞춰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런타임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오토 러닝입니다. 알아서 시스템이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자, 이제 AOP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뀐 폼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이해할 수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메이븐의 업데이트. 저 웨이브 지금 현재 스펙트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타겟 클래스, 그 다음에 포인트 컷 메소드, 어드바이스 메소드 등을 만들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5월 9일이죠?